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저희가 이제 디램 가격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꿈틀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 속에서 오늘 사실은 디램 3사가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수출 지표상 또 한국 반도체도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섹터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예. 거거든요. 안 팔리는데 가격 올리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물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디램 포션을 좀 고려해 놓고 본다면 충분히 수요가 늘어나 있음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 가격을 인상한다? 그것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 먼저 시작을 했죠. 마이크론이 올렸고 그다음 SK하이닉스가 올렸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까지 올렸기 때문에 디램에 대해서는 사실 공급 우위의 지금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이 부분이 2분기에는 굉장히 또 실적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레거시만 볼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레거시뿐만 아니라 HB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AMD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됐던 건 그래도 여전히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시장 파이는 크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IT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IT 오늘 투톱이 오랜만에 2%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속성을 보일 만한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줄 거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예요. 반도체 IT가 하루만 반짝 강한 게 아니라 이틀, 3일, 한 주, 2주, 한 달 강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여 줄 만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인데 저는 이 디램의 가격, 삼성전자의 디램의 가격 상승 선택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반도체 IT의 투자의 투심을 조금은 불러일으킬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장비주들은 전공정이 더 좋냐 후공정이 더 좋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늘은 다 같이 움직이고 좀 있어요.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나누시는 것보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장 힘이 강한 쪽부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반도체 투톱보다는 오랜만에 이제 전공정, 후공정 쪽이 다 같이 움직여주는 게 저는 좀 반갑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또 본부장한테 여러 번 또 여쭤봤던 부분이 있어서 네. 참 그런 부분이 반가운데 그럼 일단 전공정, 후공정 쪽과 같은 장비주들도 이제는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건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항 물량,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없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마다 하나씩 제가 탑픽을 좀 선택을 드려보면 좋습니다. 네. 저는 전공정 쪽에서는 파크 시스템즈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올랐는데도 또 계속 네,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딱 부합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번 분기 실적도 삼성전자의 지금 물음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안 나왔어? 그런데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원자 현미경 검사 분야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파크 시스템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파크 시스템즈의 단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 너무 그동안 전공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을 넘어서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후공정으로 진출하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후공정으로도 지금 수주가 새롭게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는 전공정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인 후공정의 힘까지 붙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더 높은 밸류를 부여해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 고민하실 겁니다. 네. 도대체 한미반도체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비전으로 가야 되는 거냐 지금 말이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변동성적인 측면으로는 하나비전이 조금은 더 우세해 보여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그동안의 시장에서 보여준 임팩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TC 본더 시장에서의 1위는 한미반도체
차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정 시에 담아 본다면 중장기적인 투자는 한미반도체가 맞을 것 같고요.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은 최근에 시세가 워낙 좋았다가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다시 시세가 날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지금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정 쪽에서는 저는 파크시스템즈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공정 쪽에서는 결국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대장주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시스템즈는 한미반도체 모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좋은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이기도 했었죠. 후공정 쪽으로는 하나비전과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미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전략들이 좋겠고요. 파크시스템즈는 여전히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네.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네. 역대급 저평가다. 사실 이게 저평가다라는 게 저희가 입 아플 정도로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좀 안 올라줍니다. 근데 이게 저평가라는 단어가 쓰이려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더 나왔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랬으면 그러네요. 실적 대비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취소하겠습니다. 그거. 이번에 실적은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상대가 SK 하이닉스였으니까 우리가 더 실망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에 SK 하이닉스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디램의 가격을 이번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실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제 캐펙스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앞단에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제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량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올해 이제 3월달 중순에 기록했었던 어떻게 보면 6만 전자 그 이상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겠는가. 왜냐 올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삼성전자 뉴스 큰 거 하나 있잖아요. HBM 양산. 그런데 아직도 많이 이번에 기다렸어요. 네. 컨콜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올해 여름에는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름인가요, 한번 이제 또?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요소는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네, 물러날 것도 없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가격보다는 더 나은 삼성전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와줘야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공략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네. 굉장히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 박스 하단이 거의 이제 52,000원대고 상단이 57,000원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기 시세를 노리실 분들에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5% 10% 움직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공정과 후공정 장비주들은 네. 뭐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성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가치를 보고 좀 길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건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판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가요. 레버리지 ETF는 뭐 어디에 더 특화되어 있냐면 구성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와 그러니까 HBM 쪽에 변동성을 더 노리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상황,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는 오히려 종목보다는 ETF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